자신감이 만만해서 2년 만에 망하게 돼요. 하지만 전혀 반성은 1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났고 고객님들이 내 음식을 몰라주고 내 실력을 몰라줬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서비스도 돼 있지 않았고 맛도 사실은 나 혼자만 맛있다는 거지 손님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월 4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2년 만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서 케이트 분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강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내 아이를 키우면서 조그만한 분식집을 7년째 운영하는 워킹맘이자 소상공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케이트 분식당 장사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지어왔는데요. 장사 이야기라는 제목은 다소 평범하고 좀 지루해 보이겠지만 제가 최근에 지인들이나 많은 사장님들한테 받는 질문이 사장님은 장사 어떻게 하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약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것이 짧은 시간에 의미 있을 것 같아서 바쁘신 사장님들 대상으로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이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20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가정학과 요리학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계 유명 3대 요리학교 르꼬르동블루에서 파티시에와 조리 과정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파티시에로 일하면서 언젠가는 나의 양식당이나 브런치 카페를 열겠다는 희망으로 한 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7살에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국내 최고급 호텔 신라호텔에 근무하게 돼서 외식업과 관련된 조리 기획, 그 다음에 식자재 구매, 그 다음에 마케팅 이런 업무들을 7년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순탄히 잘 다니던 직장 생활을 제가 그만두고 35살에 창업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시기 2년 생각하면 지금도 가끔씩은 한 번씩은 후회를 해요. 다녔어야 된다고. 근데 이때는 제가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40살 전에는 창업을 해도 뭔가 일어날 수 있는 3번은 망해도 내가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있겠다 해서 저는 2014년 35살에 제 첫 번째 가게 그리고 양식당도 아닌 브런치 카페도 아닌 갑자기 김밥집을 하겠다고 사람들한테 선언을 하고 창업을 결심하고 그 다음에 가게를 오픈하게 됩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사실 이제 파티시에를 했을 때는 이제 결혼하기 전 제가 혼자 했을 때고 그다음에 파티시라는 직업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빵을 만들고 그다음에 케이크 만들고 해서 이제 결혼해서 직장 생활을 해서 2 아이를 가지다 보니 이제 김밥을 이제 사 먹는데 이제 남의 김밥집 가면은 다 잘 돼 보이더라고 장사가. 그리고 오후에는 많이 이제 직원들만 계시고 사장은 안 계시고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제가 회사에서 김밥을 먹게 됐는데 그 김밥이 너무 맛있었고 그래서 이 김밥 하면 대박 나겠다. 그리고 사실 이 자영업자들의 모든 사장님들의 약간 꿈이자 로망일 수도 있는데 오토 매장 그거를 약간 꿈꿨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돈 벌고 오후에는 나의 시간이 있는 이제 그런 거를 꿈꿔서 김밥이다 이건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없어도 이제 직원들이 숙달만 되면은 이게 오토로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 생각해서 업종을 김밥으로 잡았습니다. 제 첫 번째 매장에서는 이제 사진은 없는데 제가 너무 자신감이 만만해서 2년 만에 망하게 돼요. 근데 그 자신감의 이유는 왜냐하면 이런 요리 경력과 그 다음에 제가 최고급 직장에서 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근자감으로 내 요리가 맛있기 때문에 손님들은 그냥 먹기만 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고객님들은 저한테 강 사장님 이런 요리 좀 어떠세요? 제안도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요리는 좀 짜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 마음속으로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때 그러면 너가 집에서 해 먹어. 하지만 그런 말들과 행동이 쌓이다 보니 점점 단골은 쌓이지도 않고 어느 순간 제 매출은 하락해 가고 그 다음에 경쟁사의 출현으로 저는 2년 만에 가게를 접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반성은 1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났고 고객님들이 내 음식을 몰라주고 내 실력을 몰라줬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번째 매장은 그래도 돈을 쓴다는 소위 말하는 강남에서 오픈을 하기로 결심하고 강남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까지 투자하면서 멋지게 오픈을 하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장사는 음식도 중요해요. 음식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는 서비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상권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서비스도 돼 있지 않았고, 맛도 사실은 나 혼자만 맛있다는 거지 손님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이 안 좋은 강남에서, 그리고 강남도 상권이 맞아야 되는데 술집만 즐비한 먹자골목에서 그것도 즉석 떡볶이랑 김밥을 파는 분식집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렇게 포부만 있었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연 두 번째 매장은 또 보기 좋게 1년 만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남은 돈은 이제 거의 없어서 사실 마이너스 통장과 이제 대출을 해서 마지막 지금 현재의 매장 케이트 분식당 세 번째 매장을 오픈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매장 이름은 케이트 김밥, 두 번째도 케이트 김밥. 근데 김밥에서 이미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제 죽자 살자 뛰어들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케이트라는 제가 미국에서 제일 썼던 이름인데,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인생을 살면서 20대에 열심히 살았던 때라서 그 이름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분식으로 이름을 상호를 변경했어요. 왜냐하면 김밥이라고 하니까 제가 김밥만 파는 줄 알고 손님들이 그 외의 음식은 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분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요리 실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만약에 혹시라도 대비해서 아우르겠다 해서 분식과 식당을 결합해서 케이트 분식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름은 조금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매장은 40년이 훨씬 지난 상가에다가 그 다음에 지하에 위치하고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홍보할 돈도 없이 그렇게 가게를 시작합니다. 조금 아니한 생각으로 이제 저를 그래도 제가 3년이란 시간에 장사를 했기 때문에 나의 김밥이나 뭐 나의 음식을 좋아해 주시는 분이 이런 지하에 한 명이라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거는 저희 착각이었다는 걸 제가 바로 깨닫게 돼요. 오픈 당시에 제 1매출은 8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없이 정말 애가 봐줄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들쳐업고 김밥을 말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때 다짐했던 게 있어요. 내가 꼭 여기서 재기하지 않으면, 이번에 성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이 분식을 팔지 않겠다. 이 김밥을 세상에 알리는 거 이걸로 이 케이트 분식당이 마지막이 될 거다. 그런 죽기 살기로 각오에 임했고, 그 대신 그 첫 번째, 두 번째 장사에 없던 마음이 하나 생겼어요. 워낙 하루 매출이 8만 원이다 보니까 손님이 몇 명 안 오시잖아요. 근데 그 지하에 내려오시는 고객님들이 하나하나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고객님을 대했고, 그게 하나하나 쌓여서 단골이 되고, 이제 저희 매출은 월 4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2년 만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40대, 50대 뭐 이제 아이들을 키워놓고 주부들이 제일 창업 아이템으로 식당을 잡는 게 김밥이에요. 왠지 알아요? 집에서 말아봤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선 경쟁력이 없겠구나. 그리고 비싸다는 얘기만 계속 듣고,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도시락으로, 분식 도시락으로 이제 김밥 도시락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좀 성공하게 된 성공보다는 발판을 잡을 수 있었던 계기가, 이제 소비자, 제가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 하면서 꼭 식당에 가면은, 중국집 가면 짬짜면 이렇게 먹거든요. 왜냐면 사람 마음 다 똑같거든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래서 저희는 김밥 반줄과 샌드위치 반으로 해서 그런 반반 세트를 출시하면서 저희가 이제 주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인근에서 끝내지 않고 이거를 조금 더 서울 시내에 팔 수 있겠다 해서 제 김밥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렇게 해서 김밥을 도시락으로 풀었어요. 막상 이제 2년 만에 제가 3,500만 원 매출을 이제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을 달성하는 순간 사실 뭔가 됐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 뭔가 이면에 아쉬움이 약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한 목표가, 내가 이렇게 나쁜 환경에서도 힘들게 버텨서 이렇게 이뤄냈는데, 제 이야기를 아이 셋을 키우면서 이런 워킹맘인, 이런 아줌마인 저도 해내는데,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라도 제 얘기가 닿아서 자신감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 나는 세상 밖으로 나갈 거야. 이 지하에서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들려줘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2019년도에 배달의 민족이라는 거기 소상공인 교육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이다 강연이라고 사장님들을 1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연을 하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근데 30분짜리 강연이었는데, 사실 저는
발표 울렁증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뭐 중학교 누구 앞에서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를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지금도 사실 지금 되게 떨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더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한 달 동안 달달달달 외우고 정말 가게 일은 조금 뒤로 미룬 채 이것만은 꼭 성공시키고 싶었어요. 이 100명 중에 한 명만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셔서 누군가가 기감이 돼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에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 도전을 마치고 나니 또 한 번 약간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마음에 그때 다짐한 건 이 얘기를 100명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꼭 들려주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힘든 시간은 매번 매순간 그게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오더라고요. 누구든. 근데 제가 이뤘을 수 있었던 건 힘든 일 다음에 꼭 좋은 일이 온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다시 한번 전 도전합니다. 이렇게 2019년 바로 아까 사이다 강연했을 때 2달 전과는 다르게 300명 앞에서 제가 망했던 이야기, 제가 장사했던 이야기, 그리고 꼭 해낼 거야 라는 긍정의 마음가짐과 감사의 습관으로 이뤄낸 성과를 얘기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300명 앞에서 얘기를 하고 나면 이제 또 뭔가를 처음에 비하면 정말 많이 이뤘는데 그때도 모르는 약간의 이제 허전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사실은 무한 도전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게를 처음 했을 때부터 저는 이제 김밥이랑 떡볶이랑 아이템으로 팔았는데 그때부터 외치던 게 있어요.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나는 꼭 생활의 달인에 나갈 거야 라고 항상 외쳐댔는데 사실 그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작년에 2020년도에 모두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저는 운이 좋게 살아남게 된 이유가 생활의 달인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5월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돼요. 지짐떡볶이와 땡초김밥 달인. 제가 생각했던 대로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 제 이야기를 지켜보시던 작가님께서 또 책에도 실어주시고 이렇게 모든 걸 이루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했던 게 더 놀라운 건 항상 이런 도전을 하면서 그 다음을 항상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사진에 보시면 제가 생활의 달인에 끝나고 이 제 꿈이었던 명패를 받으면서 다짐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내년에는 인간극장 또는 서민갑부 출연을 꿈꾸며 라고 제 원래 목표가 이제 생활의 달인과 서민갑부에 출연해서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제가 많이 울고 웃고 그다음 용기를 얻었듯이 제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꼭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했던 게 정말 2021년 1월에 이루어지게 돼요. 제가 2021년 2월에 이제 서민갑부에 나갔는데요. 그 이제 컨텐츠 주제는 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장사를 해서 이제 육아와 일 두 마리 토끼를 잡았는지 그런 내용으로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출산을 한 지 2주도 안 돼서 10일 만에 이걸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몸 생각하라고 추운 겨울날이었기 때문에 다 뜯어 말렸는데 저는 이 앞서 얘기했듯이 어느 순간 작은 기회가 큰 기회가 되고 큰 발판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산후조리를 하다가 산후조리원에 뛰쳐나가서 이거를 촬영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제 뭐 산후조리 잘 못해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편이긴 하지만 근데 이 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후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느 순간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 서민갑부가 또 하나의 이력이 돼서 저는 다른 좋은 대기업과 지금 협업을 하나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 입점 제안도 많이 받았는데 그거는 제 여력으로 안 돼서 그거는 많이 거절한 건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책에도 또 한 번 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신문에 기사로도 나게 되고 또 한 번 이 하나의 기회가 또 다른 길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너는 순탄하게 방송도 나가고 장사도 안정적이어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 역시 힘든 고비의 순간이 있었어요. 장사하면서 돈도 없어서 정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는 적도 있었고, 애도 3번이나 유산도 했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벌어서 아이 교육도 못 시켜서 이제 그렇게 울었던 적도 있고, 많은 엄마로서도 뭐 사장으로서도 많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생각한 건 이 힘든 일 다음에 꼭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좋은 일이 생기려고 힘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이렇게 연달아서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이 고비고비마다 힘든 일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3가지가 되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하상가에서 그런 김밥 파는 사장으로 끝나지 않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 세상에 조금만 더 알려주고, 그래도 잠실이 아닌 강남에서도 찾아오게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케이트 분식당 맛있어 이렇게 찾아오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고객과 소통에 되게 약한 사람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매장에서는 누구 얘기를 듣지 않는데, 근데 2번 망해보고 나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 저한테 소통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블로그를 조금 이제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제일 열심히 하는 건 이 인스타그램. 이거는 매일매일 제 일기 쓰듯이, 그 다음에 저희 가게 일지나, 그 다음에 저도 사람이니까 이제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위로받고 싶고, 그 사실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뭐 친구든 뭐 고객님이든 어떤 손님인데 위로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일도 공유하고, 그 다음에 각 이제 개인적인 일도 너무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소통을 했더니 그분들이 저를 알고 찾아주시고, 많은 분들이 저를 알려주시고 해서 제가 이런 기회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소통을 하면 가끔 이제 황당한 댓글과 질문과 이런 저희 배달의 민족 같은 거 이용하면 거의 리뷰가 남겨요. 근데 아까 1일비라는 단어를 이제 제가 얘기하면 많은 사장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면 막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좋은 말 써주시는 좋은 손님이 있다 보면 이제 누구나 다 맛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막 음식이 왜 이런 맛이 나죠? 뭐 상했으니까 가지고, 근데 정말 상하지도 않았어요. 신맛이 난다는데 그건 고객의 취향이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이 10번 쌓였던 좋은 마음이 사실 한 번에 무너져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그러면 다른 데 김밥집 많으니까 거기 가서 이용하세요. 그리고 뭐 전화 오면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정말 제가 못 쓰겠으면 저희 뭐 이제 가족 시켜서 댓글 달아라. 내 감정이 너무 싫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비우고 나를 한번 반성해 보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내가 이 하나 만족을 못 시킨다면, 이런 사람까지 다 뛰어넘지 않으면 이거는 소통이 시작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고치겠다는 개선의 의지를 보여서 그렇게 했더니 이 손님은 아마 오히려 미안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에 그 대신 그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아, 그래도 이 사장님은 이런 고객까지도 챙기고 그 다음에 개선의 여지를 보이시는구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이 만드는 음식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겠구나 하면서 신뢰가 쌓이면서 그게 점점 이제 소통에 의한 그 다음에 이제 신뢰가 쌓이고, 그 다음에 이게 가게로 손님들이 오게 되고, 그분들이 또 입소문도 내주시게 되고, 되게 좋은 기회로 발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험했던 걸 이제 조금 나이가 이제 중년 이상의 사장님들은 이제 이렇게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었잖아요. 이 장사에 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드려도 되게 어려워하시고 안 하세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사실은 이게 사실 필수적으로 해야 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하기 싫을 때 있어요. 저도 게으르게 오늘은 자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저와의 약속처럼 SNS에는 1일 1피드 올리기. 제일 좋은 건 내가 할 수 있는 블로그와 SNS 채널 이렇게 한 2가지 정도를 꼭 꾸준히 하시면 꼭 효과는 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 3가지 중에 긍정적인 습관,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이제 감사하는 습관,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드린 건 사실 놀랍게도 사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하지도 않고 사실은 평범한 얘기라서 누군가는 꼭 지나쳐요. 그런데 저는 항상 2가지 결과물을 봤던 것 같아요. 실천한 사람과 아닌 사람.
제가 생활의 달인이나 서민카페에 출연한 후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또 많이 받았어요. 얼마를 주고 출연했냐고. 근데 사실 저는 출연비를 내고 할 정도로 뭐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돈 내고 출연하지 않고 출연비를 받고 했어요. 그리고 방송사한테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건 제가 무언가를 조그맣게 실천을 몇 년간 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띄어서 저를 발탁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장사에서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일부터 실천하면 그것이 더 쌓여서 더 큰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장사 이야기가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